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블랙팬서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벌써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편이 마지막 편. 6주 동안 저도 이제 블랙팬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고 사실 좀 어벤져스로서의 블랙팬서의 모습이랑 그리고 그 와칸다나 비브라늄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사실 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층적으로 이렇게 블랙팬서를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애착이 가고 더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도 사실은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는 저한테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어벤져스가 사실 그 스칼렛 위치가 이제 정신 그 붕괴가 온 이후로 해체되었었는데요. 이제 스타크 타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뉴 어벤져스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했던 블랙팬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마블 코믹스에서 사실 일루미나티라는 그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각 그룹의 리더격인 이제 그 캐릭터 히어로들이 모여서 만든 일루미나티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있는데 그 팀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몇 번이나 구하는 사실 그 일들을 했거든요.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마블 코믹스에서 굉장히 많은 정말 여러 번 지구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어로여서 이제 지구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선택이라는 그 기로에 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포기해야 되는 그 히어로들의 모습도 사실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지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랙팬서 5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칸다로 돌아온 티찰라와 스톰은 펄사의 도움으로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돌아온 킬모nger 물리쳤습니다. 이후 블랙팬서와 와칸다는 지구를 정복하려는 비밀 침공 계획으로 이미 잠입해 있던 형태를 변환하는 외계인인 스크롤들에게 침공당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팬서는 침입자를 알아내 스크롤 요원들을 사전에 모두 붙잡았고요. 스크롤 장군이 와칸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스크롤 요원들의 머리가 잘려진 것을 보았고 또 와칸다를 보면 죽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그 머리들을 보게 됩니다. 블랙팬서는 슈퍼 스크롤의 구성과 약점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루크 케이지의 피부, 울버린의 발톱, 아이언 피스트의 주먹, 불스와이의 조준력, 캡틴 아메리카, 문나이트, 샹치, 데어데블, 엘렉트라, 블랙팬서의 전투 스타일이 합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알게 된 이후에 슈퍼 스크롤을 쓰러뜨리는데 도움을 주었죠. 티찰라는 스크롤에 대한 지식을 통해 관절, 압력점, 신체 구성에 대해 이해했고 슈퍼 스크롤을 쉽게 무력화시키고 분해해버렸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아내 스톰의 도움을 받아 직접 스크롤 요원의 행세를 하면서 스크롤 장군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죽이고요. 그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얼마 후 서브마리너 왕자 네이머는 슈퍼빌런들의 비밀 회의인 카발의 티찰라를 초대하려 찾아왔습니다. 카발의 멤버였던 닥터 둠에 의해 공격을 당했고 티찰라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동생 슈리는 차기 블랙팬서를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고 훈련을 받아왔어요. 티찰라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부상에서 회복하던 중에 공식적으로 그 역할을 여동생에게 넘기게 됩니다. 블랙팬서의 자격을 넘긴 것과 둠에게 습격받은 이후 티찰라는 그 팬서 토템으로부터 얻었던 모든 강화된 속성을 잃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대체할 것을 모으기 위해 마법사인 자와바리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고요.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는 알려지지 않은 다른 팬서과 계약을 해서 한층 더 강화된 능력을 부여받았고 대부분의 마법과 신비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얻은 능력으로 닥터 둠과의 전투에서 둠을 완벽하게 쓰러뜨리고 티찰라는 비브라늄 비활성화를 통해 와칸다 국민들이 비브라늄에 기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합니다. 그의 힘은 사라졌고 와칸다 백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마저도 의문이 생기게 되자 티찰라는 되게 이제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때 맨 머독이 헬스 키친의 후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죠.
티찰라는 최근 헬스 키친에서 갱단 전쟁의 여파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티찰라는 포기 넬슨이 제공한 위조 이민 서류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오콘쿼로, 이름 되게 어렵죠. 오콘쿼로 신분을 위장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작은 식당을 구입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데블스 키친. 스톰은 비록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그의 상황을 인정을 했고 남편이 그녀에게 부탁하지 않는 한 그를 떠나 있기로 했습니다. 티찰라는 도시의 어둠의 세계에서 힘을 기르던 새로운 빌런 블라드 더 임페일러와 싸우게 됐고요. 그 이후 스타크 타워가 재건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티찰라는 헬스 키친에서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나서 와칸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와칸다 지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에서 언데드 병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찰라는 지적 수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리드 리처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러분 그 판타스틱 4의 리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리드와 티찰라는 지금까지의 모든 블랙팬서가 안치되어 있는 어두운 도시, 그 어두운 지하 도시 네크로폴리스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팬서 갓 바스트를 만났고 다시 블랙팬서가 되고 싶지만 여동생 슈리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슈리와 수잔, 스톰은 신들을 보게 하는 약초를 가지고 즉시 언데드 병사들의 근원이었던 죽음의 신 아누비스에게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들은 아누비스와 그 군대를 마주하고 대항했습니다. 바스트는 티찰라에게 와칸다가 물에 잠기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와칸다의 재앙은 더 나쁜 일들의 서막에 불과하며 그의 국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가 와칸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스트는 티찰라를 죽은 자의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블랙팬서들의 힘과 지식을 얻어서 왕 중의 왕, 더 킹 오브 더 킹이 되고요. 바스트의 챔피언, 그리고 바스트의 블랙팬서가 되었습니다. 슈리가 와칸다를 다스리는 동안 티찰라는 네크로폴리스를 지배해 다스리게 됐습니다. 티찰라는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벤져스의 편을 들어 아내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피닉스가 5명의 숙주를 선택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 후에 티찰라는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비록 그가 어벤져스에 대항하여 계속 투쟁하면서 의심도 했지만 티찰라는 어벤져스를 와칸다에 이제 숨겨주게 됩니다. 어벤져스를 찾으려는 네이머가 와칸다를 공격해서 거의 파괴 직전까지 갔고요. 티찰라는 엑스맨을 와칸다의 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스톰은 여전히 왕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나라와 사람들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칸다를 상대로 엑스맨의 편을 들었을 뿐 아니라 티찰라를 공격하고 그녀가 이제 결혼 반지를 멀리 던지는 것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오로로 스톰은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여왕이었던 부서진 도시를 뒤로하고 엑스맨과 함께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칸다의 대사제는 그들의 결혼을 무효화시켰고요. 와칸다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했네요. 아깝다. 그쵸? 좀 더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티찰라는 와칸다의 우주 프로그램의 예비 구성원을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2개의 우주가 충돌하는 현상인 급습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티찰라는 지구 616과 충돌하는 다른 지구를 파괴한 블랙스완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티찰라는 간신히 그녀를 사로잡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일루미나티 그 팀에 가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 회의를 하기 전에 티찰라는 상황이 해결되면 일루미나티 멤버인 네이머를 꼭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루미나티와 블랙팬서는 라트베리아에서 일어난 급습 현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행성 지구를 파괴할 때까지 외부의 원조를 받아 위험한 상황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와칸다와 아틀란티스 사이의 적대감은 계속 증가를 했고요. 몇몇 사건들로 인해 전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참 블랙팬서는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루미나티에서 지금 네이머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이머는 일루미나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 평화를 이제 제의를 했고요. 티찰라에게 딱 한 번만 부탁을 할 거니까 자신의 의회 회의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티찰라는 시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동생 슈리는 평화 제의를 거절했고 와칸다의 군대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와칸다 군대는 아틀란티스를 기습 공격해서 도시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어벤져스가 빌더들의 침략에 대항한 전쟁에서 우주제국의 연합으로 지구를 대표해 참전한 동안 타노스와 그의 우주 해적 군대는 타노스의 마지막 남은 자손,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지구를 침략했습니다. 와칸다는 표적이 된 장소들 중에 속해 있었고 블랙 오더의 블랙 드워프가 이끄는 그 타노스 군대의 날개라고 불리는 그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블랙팬서는 블랙 드워프와 전투를 벌였고 와칸다의 군대가 침략차들을 격퇴하면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네이머는 아틀란티스를 파괴한 와칸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수를 위해서 타노스의 대신 중 한 명인 프록시마 미드나이트에게 무릎을 굽히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는 프록시마에게 인피니티 잼스가 와칸다의 이치에 있다고 말했고요. 프록시마는 타노스의 군대의 대다수를 이끌고 와칸다로 침공을 합니다. 한편 티찰라와 나머지 일루미나티는 또 다른 급습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와칸다에서는요, 슈리가 싸우고 있어요.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다른 지구에서 온 알레프의 환영을 받았고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들은 그 현실의 빌더들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조기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멀티버스의 모든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후에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고 다시 물었고 그들을 이제 지구로 돌려보낸 뒤 현실의 지구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타노스의 군대는 골든시티를 침범했고 타노스는 직접 네크로폴리스까지 탐험하면서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파괴하는 무기와 그 포로들을 이제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타노스는 아들을 발견한 뒤 일루미나티는 타노스의 병사들로부터 네크로폴리스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요. 또 쉽게 어벤져스를 해치운 타노스와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는 타노스의 아들로 인해 호박 색깔의 구조물 안에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네크로폴리스로 돌아온 티찰라는 자신의 도라밀라제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슈리에게 네이머와 공모해 왔다고 이야기를 이제 도라밀라제가 슈리에게 했던 거죠. 일루미나티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기 위해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팬서는. 그래서 슈리는 티찰라가 네크로폴리스로 가는 것을 막았고 와칸다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구 616과 지구 429001 사이에 급습 현상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블랙팬서와 일루미나티는 급습한 세계를 이제 파괴하고 무고한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게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단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두 세계가 충돌하게 그냥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팬서는 지구 429001을 파괴할 폭탄의 기폭 장치를 누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트차카의 혼이 그에게 나타나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와칸다를 보호하기 위해 블랙팬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옆에서. 그러나 티찰라는 결국 누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트차카는 티찰라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며 죽음의 왕으로서의 지위까지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결국 네이머가 지구 429001을 파괴하기 위해 폭탄 앞에 섰고 폭탄을 터뜨려버립니다. 화가 난 티찰라는 타노스와 블랙 오더를 와칸다에게 보낸 것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네이머를 공격하게 됩니다. 다른 일루미나티들이 티찰라를 막아서 네이머는 겨우 살 수 있었고요. 일루미나티에서 네이머는 추방되었고요. 티찰라는 그를 꼭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5번째 이야기가 끝났고요. 보다시피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팀이에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멀티버스, 그쵸? 지구가 이제 마블 코믹스에서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구 616, 아까 나왔던 지구 429 0001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또 다른 지구고 지구 142 0001인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데 그 지구들이 이제 행성들끼리 이제 인력인지 끌어당기는 힘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급습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현상들을 막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4의 리즈라든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그리고 블랙 볼트, 네이머, 비스트 이런 이제 일루미나티 팀이 이제 결성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막으러 다니는데 블랙팬서도 함께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캐릭터였어요.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지구를 지키는 것도 지구를 지키는 거지만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지구를 지키자니 또 다른 지구에 자기들의 또 국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것들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캐릭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도 다음 이야기는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아마 진짜 최신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올 텐데 지금 벌써 2012년, 2013년, 2014년 정도 이야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쭉 이렇게 블랙팬서 이야기를 밟아오다 보니까 정말 입체적인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저도 참 많이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재밌게 또 만화책도 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블랙팬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It's not a game, it's a